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상하죠? 나이는 들수록 원만해지고 넉넉해질 줄 알았습니다. 세상사 다 겪고 감정도 좀 무뎌지고 그래서 더 부드러워질 줄 알았죠. 근데 현실은요, 나이 들수록 더 까다롭고 더 고집세지고 오히려 더 미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말 한마디면 되는데 꼭 두 마디로 사람 기분 상하게 만들고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걸 굳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듭니다. 근처에만 있어도 피곤한 사람들. 말하면 할수록 정이 떨어지고 듣다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 그 말투, 그 태도.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본인은 절대 모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냥 한 소린데 왜 예민하게 굴어? 늘 이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 가족도 거리 두고 친구도 연락 끊고 어느 순간 주변에 사람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오늘은요, 듣는 순간 피로해지는 사람들, 나이 들수록 꼭 밉상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속 시원하게 매운맛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듣다 보니 생각나는 얼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그 얼굴이었는지도 오늘은 한번 돌아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 사는 거마다 꼭 한마디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입만 열면 남 얘기. 근데 그 얘기가 칭찬이면 또 몰라요. 꼭 깔때를 찾아서 아주 교묘하게 품평을 합니다. 그 나이에 그 옷은 좀 아니지 않냐? 요즘도 남편 월급이 그거밖에 안 된대. 걔딸은 아직도 취직을 못했다더라. 듣는 사람은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표정 관리하느라 바쁩니다. 근데 더 어이없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런 말 안 하려다가 하는 건데 말이야. 이 멘트 꼭 붙입니다. 그럴 거면 그냥 하지 마세요, 제발. 이미 시작한 순간 상처는 실시간 배송 중입니다. 그걸 나한테 왜 말하지? 싶었던 적 있으시죠? 그 사람은요, 자신이 진심을 말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본인 우월감 확인하는 중입니다. 남보다 내가 좀 나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려는 말이 진실이고 선하며 유익하지 않다면 입 밖에 꺼낼 이유가 없다. 근데 요즘 밉상들은요, 진실, 선함, 유익함, 그런 건 일도 없습니다. 그냥 남 흉보고 나서 자기 기분 푸는 게 목적이에요. 이런 사람들 특징은요, 같이 있다 보면 괜히 나까지 다른 사람 평가하게 되고 뒤끝 있는 말에 나도 물들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말 안 섞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서서히 거리를 두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지금껏 만나온 사람 중에 이런 말 자주 하는 분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 혹시 나는 좋은 의도로 말한 건데 하면서 이런 말 한 적 없으신가요? 사람을 밉상으로 만드는 건 크고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그저 말투 하나, 태도 하나, 듣는 사람 기분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 마음. 그게 결국 사람을 떠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기준 안 맞으면 바로 표정 구겨지는 사람. 이런 분 한두 명쯤은 주변에 있지 않으세요? 밥이 5분만 늦게 나와도 요즘 식당은 기본이 안 돼 있어. 손주가 인사 안 하면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요. 그리고 표정이요? 말보다 먼저 나옵니다. 입보다 눈썹이 더 말을 잘해요. 사실은요, 그냥 본인 기대랑 조금만 어긋나도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흐름, 내가 정한 질서, 그게 깨지면 세상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요, 그분 기준으로 안 돌아갑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재려는 자는 늘 세상과 충돌하게 된다. 한마디로 세상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유난히 고집스러운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죠. 한 번쯤 이런 상황 없으셨나요?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종업원이 살짝 실수했어요. 괜찮다 한마디 하면 될 일을 여기 뭐 이렇게 불친절해요? 하면서 온 식탁 분위기 확 다운시켜버리는 사람. 그 사람 표정 하나에 식사는 체해버리고 대화는 얼어붙고 주변 사람들은 눈치만 봅니다. 혹시 그럴 때 속으로 이렇게 외치신 적 없으세요? 제발 그냥 좀 조용히 먹자. 사람은요, 기준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표정이 날카로우면 다툼이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말투 하나, 눈빛 하나에 온도차가 확 나죠. 나이 들수록 얼굴에는 성격이 묻어나고 사람됨이 드러납니다. 그 표정, 혹시 요즘 주변 사람들을 얼게 만들고 있진 않으신가요? 세 번째, 자기 자랑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이런 분 꼭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면 몇 분 안 돼서 본인 자랑으로 직진. 우리 아들은 이번에 외국 출장 갔대. 딸은 회사에서 무슨 핵심 인재로 뽑혔다고. 내가 예전엔 그 분야에서 꽤 잘 나갔었지. 나는 그런 건 3일이면 끝냈어. 처음엔 와, 대단하시네요. 한마디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렇구나. 세 번째부턴요, 그냥 웃고만 있습니다. 감탄이 아니라 인내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인생 히스토리를 읊기 시작한다. 라는 점. 그러다 남이 자식 얘기 꺼내면 아, 걔는 그 정도면 괜찮네. 그 자리에서 바로 평가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내 자식은 성공담, 남의 자식은 참고자료. 왜 이렇게까지 자랑을 할까요? 내 인생이 자랑할 게 많아서? 아니요. 사실은 내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서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라로슈 푸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랑은 성과를 말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인정받고 싶다는 말입니다. 자랑은 본능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랑이 남을 눌러야만 빛나는 방식일 때 그건 교양도 품격도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자랑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으면서 마음이 좀 쪼그라드는 느낌.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지? 나는 뭐 이룬 것도 없나? 괜히 기죽고 비교하게 되고. 그건요, 상대가 잘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못되게 잘난 척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정말 멋진 사람은요, 많이 가졌어도 티를 안 냅니다. 많이 이뤘어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진짜 자랑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묻어나거든요. 네 번째, 무슨 얘기든 꼭 자기 얘기로 끌고 가는 사람. 이분들 대화하는 스타일 정확히 이렇습니다. A.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서. B. 나도 허리 수술만 3번 했잖아. 그때 말이야. A. 우리 딸이 이번에 취업했어요. B. 아이고, 우리 손주는 말이야. 어릴 때부터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 지금도 발표만 하면 선생님이. 뭐 이런 식입니다. 대화는 같이 나누는 건데 이분들한테는 내 얘기 들으라고 만든 무대예요. 처음엔 아, 그런 일도 있으셨구나 하고 들어줍니다. 근데 이상하게 10분 지나면 아, 나 왜 이 얘기 듣고 있지? 싶고 20분 지나면 그만 좀 하지 속으로 중얼거리게 되죠. 이쯤 되면 대화가 아니라 1인 강연회입니다. 청중은 나 혼자고요. 이 유형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 얘기도 중요하지만 내 얘기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남 얘기는 그냥 도입부일 뿐이고 본론은 항상 자기 자랑, 자기 걱정, 자기 영광. 근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잘난 이야기보다 내 마음을 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 없는 말은 그저 자기 확장의 도구일 뿐이다. 쉽게 말해, 나도 그런 적이 있어라는 말이 공감이 되려면요, 진짜 들어주는 마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근데 밉상들은요, 남 얘기 10초 듣고, 아, 나도 하면서 자기 얘기 10분 하는데 능숙합니다. 혹시 이런 사람 옆에 있다 보면 자기 얘기 꺼내는 게 점점 미안해지고, 아, 그냥 말 안 할 걸. 후회한 적 없으세요?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사람한텐 아무 얘기도 안 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대화가 아니라 고장난 라디오니까요. 한 번만 들으면 몰라요. 세 번쯤 듣고 나면 이제는 라디오 끄고 싶어집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 줄이고 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나도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이 말 자주 꺼내고 계신가요? 그 말이 시작되면 상대는 입 다물고 속으론 이런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또 시작됐다. 다섯 번째. 좋은 말 한 줄 없다. 늘 입에서 나오는 건 불평뿐인 사람. 이런 분과는요, 아침에 마주치면 하루가 피곤해지고 점심 같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밥이 왜 이렇게 싱겁냐? 요즘 물가는 미친 것 같아. 그 사람은 꼭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세상 살기 정말 X 같다니까. 진짜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분 기분이 안 풀린 거죠. 이런 분들 곁에 있다 보면 신기하게도 내 기분까지 나빠집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감정의 온도에 전염되거든요. 같이 웃는 사람 곁에선 나도 웃게 되고 계속 찡그리는 사람 옆에선 나도 괜히 얼굴이 굳어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이 사람은 대체 언제 행복하지? 말을 하는데 한 번도 밝은 얘기가 없고 심지어 감사한 말도 한 번을 못 들어봤다면 그건 그 사람이 세상이 힘든 게 아니라 스스로를 불행에 가둔 겁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다. 늘 불만만 내뱉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투덜거림에 중독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서 불편함을 찾아내고 굳이 문제로 만들고 그 얘기를 투명한 무기처럼 휘두르죠. 근데 말이에요. 그 무기는 결국 자기 자신을 찌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고 관계는 점점 마르고 결국 혼잣말만 늘어가는 거죠. 혹시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문득 내가 요즘 그런 말을 달고 살고 있진 않은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미움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습관이 우리를 밉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똑같이 나이 들어가면서도 오히려 더 품이 있어 보이고 곁에 두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미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더 존경받고 더 좋아지는 사람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곁에 두고 싶은 어른의 조건,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반응해주는 사람. 이상하게도요, 누군가 내 얘기를 진짜 들어주는 느낌이 들면 그 사람 옆이 편해집니다. 그래, 그랬구나. 어쩐지 요즘 좀 지쳐 보였어요. 그 마음 이해돼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스르르 풀리고 말을 더 꺼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거나 건성으로 응그레하거나 심지어 말을 끊고 자기 얘기로 넘어가면요. 그 순간 관계는 닫힙니다. 마음도 입도 표정도 다 닫혀버려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기 쉬운데 정작 사람을 끌어당기는 건 잘 듣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일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다. 듣는다는 건 그저 소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마음에 자리 하나 내주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마주쳐주고 중간에 한두 마디만 따뜻하게 반응해줘도 아, 이 사람은 날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그 믿음이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계신가요? 정말 곁에 두고 싶은 어른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 어른이 된다는 건 무조건 참는 걸까요? 아픔도, 서운함도, 외로움도 입에 담지 않는 게 성숙일까요? 아니요. 진짜 어른은요, 자기 감정을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 나 그때 좀 서운했어. 요즘 좀 마음이 힘들더라. 그 말이 고마웠어. 나한테는 큰 위로였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 앞에선 나도 내 감정을 솔직하게 꺼낼 수 있으니까요. 그건 안전한 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해봤자 뭐하냐? 다 큰 어른이 찡찡거리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감정을 삼키고 눌러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요, 사라지지 않고 쌓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툭 하고 터져나올 때는 상대도 나도 놀랄 만큼 거칩니다.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이 성숙이다.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상대도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말은 짧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냥 좀 속상하네.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마음이 놓인다. 그 한마디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연결시켜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자신의 진짜 감정을 누군가에게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곁에 두고 싶은 어른은요, 감정을 터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참 이상합니다. 누가 나한테 그럴 수도 있지 한마디만 해줘도 마음이 스르르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이 짧은 말 안에요, 사람을 품는 여유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잘 못합니다. 무조건 옳고 그름으로 따지고 실수 하나 말꼬리 하나 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죠. 그런 분들 곁에선요,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말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편한 사이인데도 자꾸 긴장하게 됩니다. 근데 괜찮아 한마디 해주는 분은 다릅니다. 그 사람 앞에선 나도 실수해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그냥 나답게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건 더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루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배려는 상대가 편해지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내가 좀 더 잘났다고 굳이 그걸 굽혀가며 지적할 필요 있을까요? 모르고 넘어가 주는 거, 그게 품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누군가에게 괜찮아요? 그 한마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곁에 두고 싶은 어른은요,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가볍게 웃어넘길 줄 아는 사람. 진짜 멋진 어른은요, 꼭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실수에도 웃고 조금 서툰 말에도 유쾌하게 받아치고 어색한 순간에도 뭐 그런 날도 있지. 한마디로 사람들 마음을 풀어버리죠. 그게 뭐냐고요? 품이 있는 유머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말 한마디 잘못 나오면 눈썹부터 올라갑니다. 농담에도 정색하고 실수 하나에도
기분을 확 상해버리죠.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냥 얼음입니다. 냉동. 전원 오프. 그에 반해 가볍게 웃어넘길 줄 아는 사람은요, 자기 감정을 휘두르지 않고 상대의 실수를 감싸 안을 줄 압니다.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웃을 수 없는 순간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때 딱 한 사람이 괜찮아, 웃고 넘기면 되지, 이렇게 말해주면요, 그 자리가 갑자기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누구에게 웃음을 주고 계신가요? 곁에 두고 싶은 어른은요, 가르치기보다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조심스럽게 만드는 사람보다 편안하게 웃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5번째, 자리를 채우기보다 비워줄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숨이 막히고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름대로 도와준다고 챙긴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그 자리가 너무 꽉 차 있어서 내 마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을 덜 해도 많이 나서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비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선요, 괜히 편해집니다. 긴장도 풀리고 말도 술술 나오고 나도 모르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진짜 어른은요, 자신이 중심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도와준다고 하면서 상대의 결정권을 빼앗거나 조언한다고 하면서 상대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거나, 그건 배려가 아니라 개입입니다. 공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남을 돕되 그를 지배하지 않는다.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종하려는 마음. 그게 느껴지면 사람은 멀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어준 적이 있으신가요? 말을 줄이고 의견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방식을 인정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곁에 두고 싶은 어른은요,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 자리를 비워주며 품격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6번째, 말보다 마음이 먼저 느껴지는 사람. 사람 마음이란 게요, 신기하게도 말이 아무리 멋져도 진심이 없으면 다 티가 납니다. 반대로 말이 서툴러도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 한마디가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나는 늘 당신 편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고맙습니다. 이런 말, 그냥 예의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건넬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말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요, 곁에 오래 남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제대로 표현해주는 사람입니다. 중국 고전 얘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얘는 형식에 있지 않고 그 마음이 먼저다. 형식적인 말보다 상대의 마음을 살피고 진심을 담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따뜻해지고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마음이 담긴 말을 요즘 누구에게 건네고 계신가요? 곁에 두고 싶은 어른은요, 입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투, 표정,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조용히 존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곁에 두고 싶은 어른들의 6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좋아했던 사람들, 기억 속에 오래 남은 사람들은 크게 말한 사람이 아니라 작게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덜 가져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고,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내 옆에 있어준 사람이었죠.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세월이 쌓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는 과정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기억되겠죠? 그 사람 참 좋았어. 곁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놓였어.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멋진 어른의 모습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